네, 쌤, 긴 연휴였었는데요.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뉴욕 보시느라요.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지난 5월 2일과 4월 말에도 말씀드렸던 5월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관세에 대한 그 위험 요인은 피크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지난 주말 연휴 동안 나온 게 트럼프 역시 그 입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제약 바이오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역풍이 드니까 영화 관세는 없었던 걸로 미뤘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는 부과할 것이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제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걸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뭐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고 관세를 엄포를 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관세 부분이 무역 수지 개선에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다가 주말 동안 중동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 중동에 대한 또 화약고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조정 요인이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국내 요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 6월 18일로 확정됐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고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각 정당별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5월은 우려 속에서 우리가 움츠러졌지만 이제 움츠려들은 이상을 튀어오르기 위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트럼프가 경천 동지할 내용을 8일과 9일 날 발표를 하겠다. 지각을 뒤흔들 큰 발표라고 이렇게 또 립 서비스를 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무엇일지 이렇게 고민한다면 관세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종전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닐 암스트롱처럼 그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던 것처럼 뭐 우주 섹터들을 뭐 확대할지 아니면 광문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평화를 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종목 섹터별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5월 시장은 종목 장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연휴 동안 보면 외환 시장에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원달러 같은 경우 오늘 올라서 1,471원이었지만 결국에 1,370원대까지 왔었고 원엔 역시도 오늘 1.25% 상승해서 978원 17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장중에 960원대까지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든 양봉을 마감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시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우려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M7의 기술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보더라도 오늘 이제 바닥권은 나름대로 확인시켜 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91,760불대만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 이제 99,570불대 돌파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M7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원엔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급등 나오고 있지만 지난 5일 시점에서 보면 948원 68전까지 왔다 갔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960원 이하로 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편입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율 역시도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화라든가 국채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도 하락하면서 바닥권을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도 본다면 결국에 이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가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나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한 달 동안 37% 급등했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세와 금융시장 위험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지수가 이제는 상승 전환할 수 있는데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것들 보면 결국에 300일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코스피 역시도 이제 300일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려 요인들이 해소된 그러한 시점이고 독일의 닥스 지수가 급락했던 거 이상 신고가 부근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지수는 300일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정치 리스크도 이제 해소된 그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4월 말부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크게 유출됐지만 이제 5월 초부터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이제 지난 4월 달 외국인들이 매도금을 엄청 늘려놓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5월은 순매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5월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여전히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 계속해서 기억을 해 볼 텐데요. 오늘 특징 섹터 어디서 보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사용 위협 증가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전에 한국형 미사일 KAMD 레이더를 한화 시스템이 전량 수주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의 레이더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성 하이텍이라든가 대성 하이텍도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고 한화 시스템 역시도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웨이비스 역시도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삼현과 그다음에 RF 시스템즈 역시도 레이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섹터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이런 부분들이 확전이 된다면 방산 섹터는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파기 환송이 대선 후 6월 18일 결정됐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유죄 취지 대법원 파기 환송 이 부분 때문에 급락했던 뭐 형지그룹이라든가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대표 인물주와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웹캐시라든가 호나아이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유라클이라든가 이런 정책주와 인물주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줬고 종목 장세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친환경 위주로 가는데 수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지난번 강원도를 수소 경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정책에 나오면서 수소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수소 환원제철 산업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면서 정부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근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오늘 친환경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특히 수소 환원제철 산업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면서 S퓨얼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그다음에 평화홀딩스, 그다음에 DGP,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자, 이런 수소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제 수소 섹터들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기 시점에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러면 정책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 이 부분이 6월 18일로 결정되면서 민주당의 정책 공약주로 해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급락했다가 오늘 솔트룩스라든가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섹터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정책주들은 6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급락을 했지만 6월 3일까지는 낙폭이 컸던 섹터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쉬고 있지만 6월 3일까지는 이슈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어떤 섹터에 눈길을 줘봐야 되는지 내일장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오늘 바이오 코리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관세 때문에 제약바이오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간학회를 기대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쪽들이 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돼서 내일 유럽 간학회가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라든가 메쉬라든가 내쉬 치료제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유럽이 오늘 저녁 내일부터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나트륨 배터리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배터리 섹터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46파이 시리즈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시리즈들도 이제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는 외국인들의 대차 잔고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타기에 해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전고체라든가 46파이 배터리 시리즈는 인터배터리 유럽 행사로 인해서 내일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 전승절 기념으로 휴전을 하는데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 이상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승절 관련해서 재건 섹터들인데 이것들은 그닥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유럽 간학회라든가 인터배터리 유럽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관전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주 만나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YJ 링크를 오늘 내심 생각했거든요.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미사일 레이저 전량 수주했다라고 해서 YJ 링크도 레이저 관련 방산 레이저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받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뉴스를 봐야 되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얼마큼 확대될지에 따라서 한국형 미사일에 대한 외국들의 수요는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레이저 수요는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YJ 링크는 방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섹터도 같이 연동되거든요. 에이펙 회원국들이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일정이 내일 모레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돼 있거든. 그렇다면 YJ 링크 같은 경우는
방산 레이저와 자율주행 두 가지 겹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해보자. 그래서 오늘 저가인 7,930원에서 동시호가 현재가까지 매수를 해보고 손절은 7,5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9,600원 전후, 욕심내실 분들은 1,500원 전후 여기까지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YJ 링크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9,600원, 1,500원 사이까지 노려보면서 우리 수익 적극적으로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쌤의 종목 AS, 우리 SPL셀 가볼까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앞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시세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8% 넘는 시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정규장에서요. 지금 자리 업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YS퓨얼셀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하게 하실 분은 12,500원을 목표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욕심을 내면 14,000원, 15,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현재 300일 돌파로 해서 공방은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되밀린다면 10,000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이번에는 300일 돌파해서 14,000원, 15,000원 도전해보자. 아니면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1,500원 온다면 비중을 더 채워서 이번에는 12,580원 돌파해서 14,000원, 1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2,580원 돌파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녀쌤, 한화시스템도 빨리 가볼게요. 오늘 7% 가까운 상승,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4,000원, 46,000원 신고가 1차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거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에 편입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전량 수주한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은 이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얘는 추세는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기대하는데 2,900만 주 또는 4,7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밀리지 않으면 이런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쌤과 함께 했습니다. 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